상우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자기를 좋아하는 이성. 이쁘고 매력 있고, 근데 여기 나오신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쁘고 매력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자기 좋다는 여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주님하고 데이트하고 미주님이 좋아졌어. 근데 언제 미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식었냐? 미주님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승리님은 이도님에게 관심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생각보다 민홍님하고 여명님은 정목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 있어. 상우가 편한 사람 좋아할 것 같았다고요? 편한 사람 좋아하죠. 편한 사람. 근데 일단 자기 좋다는 사람이어야지. 그래서 이제 지수 씨로 갔었고, 근데 이걸 보면 민홍 씨, 여명 씨 이런 분들이 정목 씨에게 마음이 굉장히 빨리 커진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쏠나라 특성이겠죠. 이런데 숙소 생활을 이성과 같이 또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환경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명님도 생전 처음 이렇게 누군가한테 마음을 막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으로 하던 짝사랑이 아니라 이제 진짜 짝사랑을 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명님도 그 집에 어머니한테 막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힘드니까 그렇겠지. 근데 여명님 입장에서 지금 정목님은 정목님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고 재훈님은 방해꾼이야. 눈치 없이 자꾸 끼어드는. 나는 제가 좋은데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지금 여명님은 자꾸 나한테 재훈을 떠미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재훈이 미워져. 자꾸 얘가 뭐라고 했길래 정목이 자꾸 나를 이렇게 피하는 거야. 내가 지가 뭐라고 이렇게 자꾸 중간에서 방해를 하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게 롤러장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전부터겠지. 그 롤러장에 가서도 나랑 같이 더 탈 사람하고 정목님이랑 같이 타자고 제안을 했는데 재훈 씨가 거기서 같이 타면서 그때는 이제 여명 씨가 웃으면서 뭐 팔을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명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됐죠. 승찬 씨는 뭐 무등장이죠, 무등장. 그래서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있냐 여명 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정한데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 너는 반전 매력이 없잖아. 나는 다정한 것만으로는 안 돼. 여명 씨가 지금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목 씨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여명 씨도 그렇고 민홍 씨, 여명 씨, 민홍 씨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정목 씨에게 호감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구나. 그런데 이게 모쏠들이라 저 정도 표현이구나. 이 사람들 인생에서 최고의 지금 감정, 사랑에 가까운 그런 감정이겠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호 씨는 지수 씨 앞에서 완전히 고장나거든요. 상호 씨 인생에서 이렇게 이쁜 사람이랑 단둘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거고,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 좋다고 선택해주는 일은 보통 없어. 지수 정도의 그런 미모의 분이 상호 씨에게 저랑 데이트 해보실래요? 이러면 상호 씨 같은 분은 원래는 어떻냐? 지수 씨 같은 분이 어디 뭐 모임 같은 데 갔는데 지수 씨 같은 분이 다가와가지고 상호 씨한테 저랑 나중에 데이트 한번 해볼래요? 저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러면은 상호 씨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나에게도 이런 날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면 보통 사람보다 좀 나은 정도는 보통 사람이지. 경계경보가 울린다니까? 꽃뱀이다, 꽃뱀. 아니면 뭐 지금 내 장기인가? 장기? 뭐지? 보험인가? 뭐죠? 뭔가 뭘 나한테 원하는 거지? 지금 물론 여기서 지수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상호 씨 인생에서 이게 인지 부조화가 온다는 거야. 상호 씨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지수 씨랑 있을 때 막 너무 뚝딱대 버리는 거야. 아니 진짜라니까. 이게 못쏠 연하니까 이 아니니까 지금 상호 씨가 이런 상황을 뭐 운전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도 하는 거지. 오히려 그런 모임 같은 데서 지수 씨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상호님 같은 어떻게 보면 못쏠, 특히 상호님 같은 못쏠은 뭐 굳이 뭐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가 막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저 사람 마음을 얻어보겠어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나 좋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상호 씨는 생각보다 메타인지가 좀 돼 있는 거죠. 안 된 면도 많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아름다운 여성과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욕망도 있지만 에휴 그래도 뭐 연애냐 인생 이게 연애지 하면서 딱새우를 먹는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만족하는 삶을 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같이 대화해보고 나를 좋다고 하면 그 사람 좋아요. 좋던데요? 마음에 들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데이트에서 대화가 잘 안 통했고 그리고 이제 상호 씨는 그러니까 애초에 지수 씨 같은 사람은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 그렇다고 뭐 여명님이 뭐 부족한 외모냐 그건 아닌데 여명님은 이제 계속 미소를 짓고 있으니까 계속 미소 짓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 사람이 왠지 나를 보고도 저렇게 웃어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우님 같은 분은 이제 여명 씨 같은 분에게 조금 더 끌리죠. 끌린다기보다는 더 다가가게 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실은 솔직히 이게 등장인을 쭉 했을 때, 야, 이거 여명 씨한테 초반에 많이 몰리겠는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수 씨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지수 씨한테 결국 몰리긴 하더라고요. 상우 같은 사람 결혼하면 너무 승부욕 없고 너무 묻어내서 힘들 수도 있나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상대편에게 달렸어요. 이 사람이 승부욕 없고 너무 묻어내서 싫을지 아니면 승부욕 없고 너무 묻어내서 좋을지는 내 마음에 달렸어. 그 옛날에 봤던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남자 주인공이고 자기 아내에게 지루함을 느낀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남자가 일어나면 아내가 맨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고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맨날 짜장면을 만들어줘. 맨날 똑같은, 내가 들어오면 똑같이 나한테 똑같은 저녁을 해주고 똑같이 아침에는 나갈 때는 드라마를 보고 있고 아침에 나갈 때 이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집을 뛰쳐나와버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뭐 마법의 핸드폰이 주어지면서 여러 여자를 만나는 뭐 그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도 결국은 내 아내 같은 사람이 없구나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너무너무 지루했던 그 집으로 돌아와. 그 집이 그래도 파랑새였구나 하는 생각이 돌아와. 근데 돌아왔는데 이미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 남자는 아내가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좋대. 매일 드라마 보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매일 이 사람이 차려주는 그 짜장면이 너무나 맛있는 거야. 너무나 행복하대. 그 짜장면을 생각하면 집에 갈 생각에 일을 할 때 너무 편하고 막 그런 설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반대편의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렇다고 뭐 상우 씨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안정감을 주는다 그런 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재밌고 막 이래요. 재밌고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멘트를 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은근히 또 뭐랄까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아니면 긁는 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과연 별로 타격받지 않고 같이 드립을 치면서 놀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런 거에서 불안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잘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때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됐죠. 상우 씨는 이 곰 같은 외모지만 속으로 생각도 많고 그리고 그 안분지족,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험이 있어요. 복도에서 앞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요. 앞에서 여성이 걸어올 때 남자가 얼마만큼 비켜주느냐 그거를 실험한 거예요. 그 실험에서 속성이 뭐냐, 다가오는 여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매력 있는 여성이냐를 기준으로 남자가 비키는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성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여성과 성적으로 매력이 없는 그런 여성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남자가 누구에게 더 멀리 떨어질까? 벽에 착 붙어서 막 닿지도 않으려고 완전히 멀리 떨어지는 경우는 상대가 성적으로 매력 있을 때예요. 매력 있는 여성이 지나갈 때는 벽에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피해. 아니 그렇다고 뭐 상대가 이성적인 매력이 없다고 했을 때 안 비킨다는 뜻은 아니죠. 그것도 비키죠. 비키는데 상대가 너무 이성적으로 매력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과하게 피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상우님이 바닥에 앉는 그 이유도 물론 항상 이 밥상에 가까이 앉는 버릇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수님에게 쫄아있는 마음 때문일 가능성도 있죠. 지금 지수님 같은 경우는 상대가 쫄았을 때 그 쫀 것을 뭐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쫀 상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스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굉장히 미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푼수인 것처럼 행동한다거나 내가 굉장히 미모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계속 툭툭 어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상대에게 조금 무던하게 상대가 좀 틀린 말 해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거나 이렇게 칭찬하고 막 우쭈쭈 해주면서 막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상대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허들을 낮추는 그런 스킬들을 쓰잖아요. 근데 지수님이 그런 스킬이 있으면 못소리 아니죠.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상대한테 계속해서 물어봐. 뭐 그게 별거 아니죠. 그런데 상호 같은 분은 이미 쫄아 있는데 더 쫄아. 그래서 원래 재치 있고 장난스럽고 똑똑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런 사람도 상대가 너무 미녀면 마음이 이미 벽으로 붙어 있어. 벽에 탁 붙어 있는 그 밀착 상태가 된단 말이야, 심리적으로. 이런 미모의 분에게 이미 쫄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가 굳어. 그러면 지수님 같은 분은 재밌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줄어들죠. 제 옆이 불편하신가요? 지금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상대가 또 그렇잖아도 뚝딱대는 모쏠한테 지금 지수님의 어떤 이런 날카로운 장난은 너무 독이야, 독. 지금 매운 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 거의 뭐 마라탕 먹이는 꼴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지수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는 지금 자꾸 나를 밀어내는구나. 왜 자꾸 나 밀어내? 내가 그렇게 싫어? 왜 거기 또 앉아? 내가 그렇게 싫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나 안 좋아하지? 내가 왜 싫어? 너 여명 그렇게 여명이 좋아? 지금 지수님 마음은 이거야. 근데 상우님 마음은 그렇진 않죠. 지금 지수? 지수 씨 같은 사람이 날 좋아할 리가 없지. 여명? 그래도 여명은 밝고 웃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상우 씨는 지금 끌었고, 그리고 원래대로 이 미녀에 대한 경계심, 그러니까 미녀의 경계심이라고 하면 무서움이죠. 그냥 쫄아 있는 거야. 쫄아 있는 거야. 근데 그 지수 씨도 쫄아 있어. 상우에게 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쫄아 있어. 근데 지수 씨는 오늘 좀 더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근데 지수 씨는 상우 씨도 오케이 하지만, 아니 솔직하게 너 지금 낮에도 나 밀어내는데 나 밀어내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계속 확인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도 지금 와인 마시고 상우 씨한테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결국은 승찬 씨 얘기하거든요. 상우 씨가. 그러니까 지금 지수 씨는 난 너야. 걱정하지 마. 나 지금 너 선택했는데 그래서 너 나야 아니야. 이걸 빨리 확인하고 싶거든요. 지금 그 지수 씨의 마음을 모르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보다 어린 건 맞잖아 해놓고 어느 부분에서 뭐 얼굴이나 이런 거 다 보면 어릴 것 같다 라고 해놓고, 그래서 지수 씨가 그래서 내가 연하 같다고? 그럼 너는 연상 좋아해 연하 좋아해? 근데 나는 사실 연상 좋아해 라고 뭔가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내가 지수여도 상우가 나 밀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 상우 씨는 자기 위주로 말하는 이도 스타일? 상호 씨는 뭐 웬만하면 나이가 있고 상호 씨의 장점을 아는 분이면 뭐 다 괜찮지 않을까요? 꼭 이도 스타일이 아니어도. 이도 씨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더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상호 씨 마음에는 그런 게 있죠. 이런 사람이랑 잘 될 리가 없지라는 마음 한구석에서 있는 거예요. 상호 마음이 지수 씨 같은 사람이랑 너무 연애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이 사람이랑 연애한다고 생각하면 그럴 리 없는데? 내가? 그럴 리 없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연상 좋아해?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심코 지금 방어 기제가 연상이라고 말을 했다가 근데 방금 내가 연하 같다고 그랬지? 근데 나는 뭐 잘 몰라. 동갑보다는 연상인데 근데 연하가 나을 것 같긴 하다. 오히려 요즘 이러면서 그 말을 또 다시 보정하려고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럴 리 없어. 이건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수 같은 사람에게 언감쇄신 무슨 안 돼 했다가 그래서 연상 너 말고 연상. 근데 연하 너 같은 연하가 요즘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연상 아니면 연하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지수 씨도 모쏠이 아니고 이런 남성분들을 많이 만나봤다면, 아니면 뭐 이런 남성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얘 지금 쫄았구만.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구만. 무서움과 설레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가벼운 태도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그런 방향을 취할 텐데, 지수님은 거절당하나? 얘가 날 또 거절하네? 그럼 그렇지. 내가 괜히 방 밖으로 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 생각을 좀 안 해봐가지고 막 이러면서. 지수님 입장에서 어떤 경험이 많냐면, 내가 싫다고 하는데 매달리는 남자들에 대한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내가 혹시 나한테 매달리던 그런 남자 꼴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상우 씨는 그 전에 나왔던 친구들, 같이 술 마시던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겠죠. 너 다음에 나랑 데이트하면 할 거야? 난 하지 100%. 근데 이게 진심 100%거든요. 상우 씨 입장에서는 상대가 자기한테 확신을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상우 씨 같은 분, 보통 이제 모쏠들에게는 이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재훈 씨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말을 했는데,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를 좋아해서 나랑 친한 척했던 이제 그런 경험, 나를 징검다리로 쓰면서 뭔가 이렇게 이용했던 그런 경험. 쟤네 둘이 친구고 나랑 누구랑 친구인데 얘네 둘을 맺어주려고 그 여성 A, B 중에 B가 나랑 친한 척하면서 데리고 나갔던 뭐 그런 기억,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상우 씨도 이런 믿어지지 않는, 믿고 싶으면서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렇지만 상대가 진짜 나한테 확신을 가지고 온다면 100% 너무 좋지. 왜냐면 상우 씨는 지수 씨를 절대 싫어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너무 설레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애초에 가까이 다가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 씨는 지금 만약에 내가 점수로 치면 몇 점이야? 점수의 만점이 100점이라면 무한대를 하겠소. 지금 기한을 정한다면 지금 만년으로 하겠소지. 점수로 정한다면 만점이지. 100점 만점이 만점이야. 지금 상우 가슴이 터져 나간다고요, 지금. 그렇지만 지수 씨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지수 씨는 아예 또 나 듣기 좋은 소리 하는구나. 100% 데이트한다고. 하긴 그래. 신청하면 100%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거. 나 듣기 좋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 이거는 지수 씨도 미숙한 거긴 해요. 지수 씨도 많이 미숙해. 그래서 지수 씨도 만약 상우 씨가 저 외모에 연애 경험이 그래도 좀 있는 분이고 지수라는 캐릭터를 아는 분이었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 선택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지만 네가 나를 좋아한다니 그거를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 사람에게 어떤 신뢰를 주는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긴장해가지고 너 나는 연상 연하도 좋고 뭐야 이게 지금 1등 당연히 지금 상호 씨는 마음속에 2등이 있긴 하죠. 미지 씨.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지수 씨가 뭐 그걸 믿어지냐고. 그래서 지수 씨가 그냥 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는데 상호 씨 입장에서는 지금 오해를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뒤에서 뭐 아마 편집된 두 사람의 대화도 많을 텐데 상호 씨는 기본적으로 지수 씨 앞에서는 말실수를 계속 했을 거예요. 상호 씨의 어떤 진심이 잘 되기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니까요. 그래도 상호 씨는 인생에 있어서 이게 연애지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많이 얻었으니까 충분히 좋은 출연이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씨는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 없다가 느껴지잖아요. 그 느낌으로 보면 안 돼. 그 느낌은 내가 항상 그러잖아. 느낌으로 보면 오해한다니까요. 지금 상호 씨는 지금 지수 씨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지수 씨에게 마음이 컸어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이 사람을 애정하고 이 사람을 보면 막 그 뭐랄까 안쓰럽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 마음보다는 오히려 너무 두근거리고 그래서 걱정되고 이런 마음에 가깝긴 하죠. 그래서 뭐 잘 웃는다든지 잘 들어준다든지 이게 오해죠. 이 사람이 날 좋아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거야. 이것만한 오해가 없어요. 그 실제로 어떤 남자들이 많냐면요.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지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물론 상호 씨는 그런 캐릭터는 아닌데 이제 여성분들이 오해하는 게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나도 안 하더라니까요. 그거는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 지 얘기만 하더라니까요. 그거는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말이 되나요? 그게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이게 공작새의 깃털을 흔드는 거죠. 나 이만큼 잘났다고 자기 깃털을 흔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좋아서 그러는 거야. 좋아서. 갑자기 진짜요?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잘 들어준다든지 잘 웃는다든지 긴장해서 못 웃고 자기 자랑해야 되니까 못 들어줘. 그래서 이거는 지수 씨가 잘 모르는 거예요. 상호 씨가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수님이 너무 기준값이 높아요. 기준값이 연애를 좀 해본 남자들은 지금 지수님 말이 맞고 여성분들 중에는 지수님 말이 맞는데 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씨는 이 사람이 날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부담스럽게 가는 건가? 상우 씨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보이면 항상 맛있게 먹고 선풍기 반에 있으면 딱 그 자리에 가서 하고 항상 그 순간순간이 매사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상우 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상우가 지수에 대한 그러니까 마음이 컸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달라. 설렘과 끌림을 구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설렘이 너무 컸어. 설렘이 너무 크면 끌리지 않으려고 되게 애써요. 그게 참 이상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두근거리고 막 너무 이쁘고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화려하다는 표현까지는 안 가도 너무 매력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해. 그 심리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가는 건가?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이유는 자기에게 부담을 줬던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하지만 상우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하면 커플 될 확률이 있겠구나. 왜냐면 상우 씨 입장에서는 지수 씨가 자기를 선택했다고 하고 둘이서 대화도 나눴고 이러니까 전략적으로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상우도 너무 솔직한 게 한 분 더 오실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근데 또 귀신같이 또 그 새로 들어오는 한 분과 데이트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한 분 들어오시는 분도 외적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우 씨가 굉장히 솔직한 표현인데 상우 씨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왠지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지. 근데 상우 씨는 막 뭐랄까 우리 낯솔 모쏠 중에 유명한 우리 발광목걸이 영호님 같은 그렇게 이 사람이 나를 물론 거기서 영호님은 그때 현숙님이 자기를 좀 좋아한다고 느끼긴 했었지만
그 발광 목걸이를 주고 막 구애를 하면서 막 그런 거 아니고, 상호 씨는 자기 좋다는 사람이랑 같이 우리 딱새우 먹으러 갈까? 그래서 같이 딱새우 먹고, 아 배부르다, 아 좀 어디 가서 자자 해가서 그냥 한숨 푹 자고 나와서 우리 잘 자고 나중에 봐, 약간 이런 걸 원한다는 말이죠. 그 막 무던한 대신에 열정적이진 않는 거지. 그래서 남자랑 지금 사귀듯이 같이 먹거리도 탐방하고 이제 그러고 있죠. 공- 흔한 공대생이긴 합니다, 실은. 흔한 공대생들의 모습. 그리고 민홍님이 생각보다 정목님에 대해서 마음이 커요. 아, 그치. 상목님이 마음이 얕다기보다는 상목님이 지수를 향한 마음은 말 그대로 그런, 뭐랄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과장해서 말해서, 내가 어떤 아이돌을 봤어요. 아이돌을 봤는데 너무 이뻐. 와, 아이돌 진짜 이쁘다. 하지만 보통 그 아이돌을 내가 차마 어떤 이성 후보로 보지 못해서 삼촌 팬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심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표현을 쓰죠. 나는 삼촌 팬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돌이 나왔을 때 언제든 그 다른 아이돌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약간 애초에 다른 환경이야. 아, 정목이죠, 정목. 아, 자꾸 내가 상목이라고 하지. 미안합니다. 정목이. 그리고 정목 씨가 이제 워낙 센스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주변에 굉장히 센스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재윤 씨, 지금 뭐 상호 씨 다 그런데, 재윤 씨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착하고 그리고 배려심 넘치고 조심성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너무 훌륭한 청년이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성분들이 느끼기에 재윤 씨는 방해꾼이고 답답한 사람이고 내 마음을 갖고 노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뭐 여명 씨에게도 정확히 마음 표현을 안 하면서 정목 씨와의 시간을 뺏는다거나, 지연 씨에게도 제대로 이 사람에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뭐 같이 더블 데이트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재윤 씨가 울고 있는 모습을 봤지만 그 안에서 밥 먹었던 사람은 재윤 씨가 삐져서 그 자리를 피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여성분들은 재윤이가 뭐야 내가 한마디 했다고 지금 삐져서 밥도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지. 재윤 씨는 그게 다 배려고 내가 희생해서 타인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대화도 똑같아요. 재윤 씨는 한 문장 한 문장 고민해서 답을 내려서 말해주고 싶어. 그런데 또 상대를 기다리게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빨리빨리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틀린 것 같으니까 계속 수정하고 그러면서 말을 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약간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재윤 씨의 배려가 타인을 힘들게 하고 있어. 재윤 씨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심성이 고운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특히 이 동성끼리, 친구끼리는 너무 훌륭한데 여성 입장에서는 아, 너무 답답하다. 얘 때문에 지금 내가 되려내도 안 된다. 그리고 얘가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리고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냥 뭐 가가지고 삐져버렸다. 삐져서 뭐 말 나오지도 않는다. 재윤 씨는 자기가 또 뭔가 상처 줄까봐 거기서 막 혼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건데, 지수가 맞아. 지수는 그래도 재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여기서도 이제 회차가 지나가니까 뭐 지연 씨나 이런 분들도 재윤 씨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재윤 씨를 남자로 보고 있잖아요. 남자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연 씨 입장에서는 재윤이 남자로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윤 씨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 남자가 나한테 왜 이러지? 여명 씨도 이 남자가 나한테 왜 이러지? 나는 저 남자가 오는데 이 남자가 왜 이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재윤 씨에 대해서 더 안 좋게 바라보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 재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보면 아,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방해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일관되지 않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재윤 씨가 또 이렇게 장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려고 해요. 되게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정목 씨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는 상황이었죠. 호감을 많이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민홍 씨도 모쏠이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게 호감인가? 이렇게 바로 오해를 해버리지. 그래서 내 첫인상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첫 느낌? 근데 재윤 씨는 이걸 이제 민홍 씨랑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좀 기센, 그러면서 기세다라는 농담을 치려고 하거든요. 농담을 근데 그렇게 쳤는데 뭐 정목 씨는 당연히 놀라죠.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고? 깜짝 놀래. 그래서 정목 씨가 이제 놀래서 손을 긋고요. 재윤 씨는 이걸로 이제 같이 웃고 농담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어쨌건 연애 프로에서 선 넘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바로 이제 수정을 한다거나 뭐 농담하고 끝내야 되는데 재훈 씨가 농담이라고 했어요. 재훈 씨가 농담이라고 했는데 재훈 씨가 이 민홍 씨에 대해서 기가 세다라는 게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농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담하면서 친해지는 이라고 해놓고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하는데 안 떠올라. 기가 센이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기가 약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가 약한 이 수식은 민홍 씨에겐 안 어울린단 말이야. 아, 그러면 기가 없다? 아니, 기가 있다? 기가 적당한? 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기라는 거에서 빠져나와야지. 기가 세고 약하고가 아니고 애초에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돼. 근데 지금 기가 세다에 싫어했지. 그럼 기가 약하다라고 해야지. 아, 잠깐만, 기가 약한 건 아니잖아. 기가 그렇다고 세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기가 없다라고 할까? 아니, 기가 없다고 하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지금 쫙 돌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기가 센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거기에서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가 저걸 6번을 하고 있어. 그래서 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 기가 있다는 거고 기가 없다는 첫인상? 그러니까 저 기가 세다라는 프레임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해버렸어. 만약 그리고 재훈 씨가 한번 저렇게 농담으로 밀어붙였으면 그냥 기 세다고 밀어붙여야지. 기 세게 생겼어 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민홍 씨 기 세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기 세는 사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왜 모쏠인가 싶었어요. 나는 내가 기가 약해가지고 기 센 사람들 부럽거든. 만약 기센으로 갈 거면 아니면 지금 여기서 정목 씨처럼 그거를 이렇게 다르게 좀 돌려 말하거나 물론 재훈 씨가 이렇게 못하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기가 센 이런 농담하면 안 돼. 여기서 정목 씨가 사람이 올고다 보인다라고 칭찬하거든요. 이게 정목 씨 장점이야. 정목 씨 말 잘해. 센스도 있고. 이렇게 센스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지금 모쏠 사이에 있으니 이거는 뭐 거의 나 혼자만 레벨업이지. 그러니까 재훈 씨의 이런 것도 결국 뭐 정목 씨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돼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생각보다 되게 뭔가 하고 말을 안 해. 하고 기다렸는데. 이러니까 처음에 재훈 씨를 좋아했던 사람도 그 마음이 남아있겠냐고요. 재훈 씨는 혼자 뭔가 했다가 말은 못하지만 재밌네 이러고 넘어갔어. 내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구나. 그러면서 뭐 기가 그냥 차라리 얘기를 하든가 기가. 그러니까 정목 씨가 좀 약간 외향적으로 보인 거 아닐까? 근데 외향적으로 보인 것과는 좀 다르지만 재훈 씨가 그냥 맞다고 그렇게 일단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정목 씨한테 내 첫인상 어떠냐고 물으니까 약간 작고 귀엽게 생기셨다. 솔직히 무난한 대답이거든요.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첫인상으로서 볼 수 있는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오히려 작고 귀엽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호감이 크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칭찬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재훈 씨가 했던 칭찬 바로 다음에 나오다 보니까 살짝 극찬 같은 느낌으로 더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래서 재훈 씨가 맞는 말이라고 기분이 아주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정목님하고 서로가 서로이지 않을까? 나는 정목을 좋아하고 정목은 나를 작고 귀엽다고 했으니 이거 정도면 서로 호감이다라고. 근데 민홍 씨도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호감이라고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키워가 버리니 민홍 씨도 이 뒤에서 받는 상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될 수 있겠죠. 정목 씨는 그냥 편한 느낌이죠. 그냥 편한 누나. 지금 이 시점에서 1순위는 이도님이니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도님이 바라는 승리님이 왔는데 승리는 딱 자기 취향이 확고해. 그리고 승리가 또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고 자기 좋다는 사람보다 자기가 좋다는 사람을 쟁취하겠다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다 보니까 뭐 나를 좋아한다고 이 사람에게 끌리거나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우 씨는 그렇거든요. 상우 씨는 그럴 수 있거든요. 뭐 나 좋다는 사람이 여럿일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겠지만 상우 씨는 뭐 나 좋다는 사람 아닌데 굳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고 싶지 않아. 지금 딱새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굳이 둘이 가가지고 딱새우를 나눠 먹고 싶지 않아. 뭐 나 좋다는 사람이라 뭐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도 굳이 뭐 나 좋다는 사람도 아닌데 가가지고 뭐하러 딱새우를 나눠 먹어. 그래서 승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도님이 어떤 어필을 해도 승리님 같은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승리님이 여기 앉는 자리 자체가 완전 문 앞에 거의 탈출을 위한 자리에 딱 앉아 있어. 그래서 이도님은 뭐 고백을 해도 돼요? 이렇게 인터뷰에서는 센 말을 하는데 고백해도 돼요? 이러지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도님이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지금 이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죠. 문이 열려 있는 그 바로 앞에 앉는 거. 지금 이도님이 앉아 있는 거에 가장 멀리 앉을 수 있는 곳에 앉아 있잖아요. 이도 씨는 상대가 이제 여명 씨에게 호감이 있고 그래서 내가
꼬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정목 씨가 이도 씨에게 어떤 다정함을 보여주고 그렇게 또 접점이 생기면서 이도 씨는 승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안 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건 승리 씨는 이도 씨에게 마음이 없었고 이도 씨는 최선을 다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의 대화를 보면 민홍 씨가 새로운 남자가 와가지고 그래 뭐 위기감을 느꼈나 뭐 이렇게 하고 지연 씨는 난 전혀 관심 없어라고 하면서 지연 씨는 혼자서 재훈 씨에 대한 호감을 많이 키워가고 있잖아요. 지수였으면 바로 맞은편에 앉았으려나? 아니죠. 상대가 지수였으면 그 옆자리로 앉지. 최소한 맞은편까지는 들어오거나 그 옆에 이렇게 같이 앉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구도가 어떠냐면 제가 카라반을 보면 그 뒤에서 지수 씨랑 앉는 장면에서도 거기 같이 앉는데 여기도 두 명이서 앉을 수 있게 돼 있고 여기도 두 명이서 앉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어색할 수는 있겠죠. 조금 좁긴 하지. 하지만 뒤에선 거기서 앉고. 그래서 민홍 씨가 난 누구일 것 같아? 맞춰봐. 그래서 이도 씨는 뭐 있긴 해? 이도 씨도 주변에 관심이 너무 없어. 지수 씨였어도 옆에 앉았을 거야. 그래서 지연 씨는 민홍 씨가 정목에게 관심 있는지를 아는군요. 그래서 오늘 1대1 해보고 아주 이만큼 정목. 그래서 여명 씨도 정목.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물론 그 감정의 크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도 씨도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는 정목 씨와 잘 되면서 그거를 이분들에게 얘기를 했고 지연 씨도 정목 씨랑 잘 되면서 그걸 이도 씨에게 뭐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결국 그 과정이 다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일들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이도 씨만 상처받은 건 아니라는 거지. 이도 씨가 정목 씨랑 잘 돼가는 과정에서 민홍 씨도 여명 씨도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여기는 연애 프로니까 그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지. 누구 하나가 더 안쓰럽고 더 불쌍할 필요는 없고 다들 고생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민홍 씨나 여명 씨 같은 분들이 막 그 슬픔을 슬픔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보니까 적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정목 씨에 대한 마음이 없었나 적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모태솔로고 처음으로 겪는 그런 감정이었을 텐데. 그렇게 3일차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 대학생이 아니고 뭐 어디 뭐 성인이 돼가지고 30대 이렇게 돼가지고 연애사를 가족들에게 저렇게 공유하면 안 돼.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 부모 입장이 되면 자식들을 볼 때 약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도 있어.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과 자식에게 바라는 것과 자식의 배우자에게 바라는 게 다 달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못쏠 연하에도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정목 씨가 이도 씨에게 한 말은 너 같은 딸을 키웠으면 딸을 너처럼 키웠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지연 씨에게는 너랑 결혼할 것 같다. 너와 함께 딸을 키울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정확히 워딩은 내가 모르겠어. 근데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포인트지. 그럼 어제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상처 입고 살면서 상처를 경험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상처가 있어 본 사람을 만나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내 자식에게 상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참 어렵죠. 참 부모님의 조언은 분명히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데 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언을 또 수용할 거냐. 그래서 아무튼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연애 뉴스레터가 도착했습니다. 지연 씨가 이 레터를 갖고 왔나요? 그리고 이제 5분 책방 퀴즈가 열리고요. 여명 씨는 정목 씨의 책을 읽었고요. INFJ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첫 연애. 이렇게 그냥 짧게 답을 써도 되는데 상우 씨 성격에 저는 푸르렐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구구절절 썼다고? 근데 여명 씨가 되게 똘똘해 보면 뭐 딱딱 필요한 거 집어가고 재윤 씨는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좀 사람이 둔해. 그러니까 재윤 씨를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잔머리 하나도 안 굴리겠구나. 얘는 정말 잔머리 전혀 안 굴리겠구나라는 너무 뭐 확고한 신뢰가 가. 근데 잔머리를 너무 안 굴리는 바람에 일머리가까지 없어.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5분 책당 가서도 정독을 해. 그래서 뒤 얘기를 못 봐. 근데 여명 씨 같이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중요한 거 탁탁탁 필요한 거 이거는 그냥 넘기고 아주. 정목 씨는 이도 씨 거를 봤어요. 정목 씨야 뭐 워낙 똑똑하지. 말도 잘 센스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사람과 데이트 다녀온 후 좋아하는 이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나요? 이런 질문까지도 있군요. 근데 유용하게 썼죠.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쓰는 걸 보고 제작진이 진짜 쾌재를 불렀을 거야. 이걸 나중에 써먹거든요. 그래서 기억들을 많이 했고요.
정목 씨에게는 한 통의 편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은 1대1 하면 재밌겠다. 오늘 하루 종일 옆에 있었는데 편안했어. 내일도 편안하면 좋겠다. 무슨 표시죠? 그리고 옆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누군지는 안 썼지만. 그래서 정목 씨가 이거를 캐치를 해. 누군지 알아요. 이거 민홍 씨가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민홍 씨한테 혹시 그 편지 네가 보냈어? 이렇게 안 물어보고 스티커는 언제 샀어? 라고 물어봐요. 스티커는 언제 가져왔어? 이렇게 물어봤나? 아무튼 그 스티커에 대해서 툭 물어봐. 그러면서 답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모르지만 저 스티커를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해내죠. 승리에게도 한 통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승리에게도 이런 거 좋아해요? 내가 누군지 찾아서 대답해주면 좋겠어요. 기다릴게요. 힌트, 편지 봉투, 선물. 힌트가 너무 명확하죠. 편지 봉투가 핑크색이거든요. 이번에 이도 씨가 이 못쏠 연하에 딱 맞는 머리 색깔을 하고 왔잖아요. 이번 그 이도 씨가 해온 스타일링의 컨셉은 정말 이번 연프를 대표하는 정도로. 그래서 딱 이도 씨를 생각하면 이 색깔이 떠오르지. 여기서 힌트가 뭐 다른 것까지 적어줬으면 이건 뭐 저는 이도입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승리 씨는 이도 씨가 그닥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도가 싫다가 아니라 승리는 지금 이미 게임 중이에요. 경기 중이야, 경기 중. 지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하는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경기에서 질 수 없어. 여기서 한눈을 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승리에겐. 승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도님에게 안타깝지만 안 되는 거죠. 이게 상대가 승리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상호였다. 그러면 진짜 몰라서 못 올지언정 알면은 이도 씨도 바라봤겠죠. 상우 씨라면. 나 좋다는 사람이랑 내가 편한 연애하고 싶은 거거든. 그리고 선물도 여기서 뭐 초콜릿 같은 걸 줬을 텐데 그것도 이제 이도 씨가 좋아하는 거. 단백질 바에 힌트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이도 씨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모르는 척해. 근데 이도 씨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편집돼서 그렇지 뒤에서도 자료 화면으로 잠깐씩 나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좀 어필하는 거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주장도 확실하시고 어필도 잘하시고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도 같은 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는. 근데 이제 애인이나 친구로서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를 많이 겪어온 사람들끼리는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이도 씨가 처음에 와서도 지리 교사인 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정도로 그 지리에 대해서 아는 척을 많이 하거든요. 아는 척이 아니지. 실제로 교사 선생님이니까 많이 아시겠죠. 많이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 강사가 왔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들다가 이거 들 때 그렇게 들면은 이게 관절이 안 좋고요. 여기를 이렇게 받쳐드리고 어깨 여기 할 때만 안 되고 어깨 제가 알아요. 이렇게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글씨체까지 보면서 누가 보냈는지 이제 확신을 했고 1대1 데이트 매칭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그게 있어요. 여기서는 여성분들의 마음이 확인이 돼 버려. 인형 뽑기 이거는 순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 누구 이름이 붙은 인형을 뽑느냐 그건데 지금 마음들을 서로 알게 돼 버렸어요. 이도 씨는 승리구나라는 거를 지금 정목 씨가 알게 되고 그리고 여명 씨는 정목을 뽑으려고 했고 그러면서 여성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확인돼 버렸어. 근데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목 씨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 2명이에요. 여명, 민홍. 그리고 이도 씨는 승리 씨에게 마음이 있고 승리 씨는 지수에게 마음이 있고 지수 씨는 지금 그 마음이 분산돼 있고 지수는 지금 형규와 승리 그리고 상호인데 상호에 대해서는 마음을 어느 정도 접었죠. 지수 씨는. 왜냐면 상호가 나를 밀어내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밀어내는 사람에게 눈치 없이 다가가는 나에게 눈치 없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남자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수 씨는 오해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승리 씨는 이거에 대해서 의사 대학생 형규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굉장히 좋은 스펙인 거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제 경쟁자니까. 승리님은 거의 2문장에 한 번씩 경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경쟁이라는 단어. 인터뷰마다 경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인터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호 씨는 뭐 저도 이젠 좀 어필 같은 걸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근데 여기서 결국 상호 씨는 뽑히지 않고 미지 씨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혼자 있을 뻔한 걸 미지 씨랑 있고 미지 씨가 리액션도 좋고 하니까 미지 씨에게 호감을 가져야지 라고 해서 호감이 좀 생겼다가 미지 씨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지수 씨가 또 여전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끌리는 외모고 이러니까 다시 또 지수 씨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이도 씨도 지금 정목 씨를 좋아하는 민홍, 여명에게는 중간에 그 시점에서 만약 연애 프로가 끝났다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애초에 가해자가 아닌 거지.
피해자도 아닌 거고. 뭐 서로가 감정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존중해줘야죠.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이게 결말이 나고 나서 뭐 양다리를 걸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물론 정목 씨가 내 마음은 안 변해, 안 흔들려 이렇게 확신을 줬기 때문에 더더욱 이도 씨가 상처가 컸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연애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한번 스쳐갔던 남자친구 이런 게 아니라 인생 최초의 호감일 수도, 호감에 가까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연애 기억나세요? 첫 연애 이별했을 때 흘렸던 눈물의 양을 기억하시나요? 물론 당연히 그래서 이도님도 이해하죠. 하지만 여기서 여명씨, 민홍씨 그 슬픔도 컸을 거라는 거지. 예. 아, 민홍씨 캐릭터 진짜 너무 쿨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이게 이제 민홍씨는 지금 이 캐릭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조금의 어떤 사회적 연기를 연습해둘 필요가 있겠죠. 여명 씨랑 민홍 씨가 지금 경쟁 중이거든. 근데 여명, 민홍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컷 경쟁했는데 정목 씨를 이도한테 뺏긴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도 씨가 겪는 마음이나 여기에서 여명 씨, 민홍 씨가 겪는 마음이나 물론 이도 씨가 겪었던 거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연 씨는 재윤 씨죠. 재윤 씨도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호감을 보이고 이런 사람에게 뭔가 잘해보기도 하고 좀 알아볼 수도 있는 건데, 재윤 씨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 그랬다가는 내가 이 사람 지금 다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뭔가를 했다는 큰일 나. 재훈 씨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길에서 누가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려고 저기 해도 저 왜요? 저 결혼했는데요? 막 이래요. 지연 씨는 재훈 씨의 인형을 뽑았고요. 뽑기 직전에 눈이 마주쳤는데 아 너무 떨렸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자기 환상이라고 제가 한 번씩 말을 하잖아요. 결국 자기 환상이 사랑을 완성시키잖아. 나 상대에게서 나의 슬픔을 볼 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도 지금 지연 씨가 재윤 씨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재윤은 그냥 서툴고 답답한 구석이 많은 청년이에요. 물론 굉장히 선하지.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연애 프로, 모든 연애 프로를 통틀어도 그 마음의 선함, 물론 선하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물론 있겠지만 남들에게 배려하는 마음, 자기가 손해봐도 남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선함으로 규정한다면 그 모든 연애 프로 다 합쳐가지고 베스트 5 뽑으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재윤 씨의 사정이고, 지금 지연 씨는 재윤 씨를 볼 때 진중하고 어른스럽고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차분하고 진중하고 어른스럽고 감정 변화를 잘 다스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환상이 막 커지고 있다고. 어른스럽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어른스러운 아빠 같은 사람, 자신의 아빠가 아닌 그런 아빠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지금 재훈 씨를 지금 덧칠을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떨림이 더 커지고, 또 그러라고 온 곳이니까 더 또 환상을 마음껏 키워갔겠지.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지연 씨가 혼자 이제 막 그 환상을 막 키워버렸고, 재훈 씨는 다행이래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해서 왜 다행이야? 좋아하는 사람이랑 데이트도 안 하면서. 근데 두 번 만났으니까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진 않겠다. 그렇게 이도 씨는 뭐 승리 씨와 데이트를 하게 됐고요. 아, 이때 여명 씨가 다시 승찬 씨를 뽑았군요. 그 승찬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 선택했던 게 여명 씨였고, 여명 씨가 자기도 선택해줬었고, 그러니까 승찬 씨는 여명과 자기가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재훈 씨는 의사는 좀 힘든데, 그치, 상대가 뭐 의사라는 조건을 바라면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니까 뭐 빨리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근데 이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여명 씨가 승찬 씨한테 멋있게 하고 나와, 멋있게 하고 있는 건데, 여명 씨 왜 그래요? 지금 한껏 꾸미고 있는 건데 지금 이대로 나갈 건데. 그래서 다들 막 아우 부끄러워 부끄러워하면서 뛰어가는데 지수 씨는 끝까지 느긋하게 걸어가더라고요. 뭔가 그런 게 지수 씨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또 1대1 데이트들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수 형규군요. 여기서 형규 씨가 살짝 고장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형규 씨가 고장났다기에는 형규 씨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패널들이 되게 답답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 프로를 기준으로 보면 형규 씨가 되게 답답한 건 맞아. 그런데 첫 연애에서, 그리고 심지어 연애하는 여자친구도 아닌 상태에서 저 정도 배려면 충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 여기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옷을 벗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담요를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이제 속이 낫이었다 보니까. 근데 또 지수 씨도 여기 와가지고 형규 씨가 이걸 받으러 가니까 같이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지수 씨가 되게 뭐랄까, 사람 자체가 의존적이지 않아. 그게 되게 장점이거든요. 의존적이지 않고
그리고 할 말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휩쓸려 가지 않고 굉장히 담대한 면이 있어. 이게 다 장점인데 연애 측면에서는 조금 손해보기 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의지한다라는 측면도 남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잘 연애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들 중에는 자기한테 의지하는 사람을 바라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으로 바라진 않는데 조금 그 의지하는 면이 있어야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올라가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독립적이고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성격을 더 선호하게 돼요, 보통은. 근데 약간 지수 씨는 보면 내가 필요 없는 느낌이 좀 있지,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옳고 그름이 확실하니까 좀 쏘는 것 같은 말로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담대하니까 이 사람은 아쉬울 게 없나? 이 사람은 내가 필요가 없나? 이렇게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현규 씨도 좀 고장나가지고 나도 더워가지고 벗어줄까 했어라는 말인데, 나도 더워가지고 그러려고 했는데 나 약간 또 패션이 중요하니까 이게 농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저게 현규 씨가 그렇게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약간 진지하게 돼버렸어. 근데 이제 내가 민소매가 네 눈에 해로울까봐 약간 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덧붙여줬어도 그랬어도 지수 씨가 조금 오해를 덜 할 텐데, 물론 여기서 지수 씨가 현규 씨를 오해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수 씨가 보면 되게 안 그래 보이고 되게 차가워 보이는데 모성애가 꽤 있는 사람 같거든요. 이해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맺고 끊는 데 있어서 더 힘들어 하다 보니까 아예 밖에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해. 현규 씨에게 저 말을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야, 지가 우선이라 이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보다 패션으로 오해하는 거지. 실제로 현규 씨는 그건 아니지. 이거 벗으면 제작진들 보기도 좀 그렇고 너의 눈에도 해로울까봐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지수님의 진짜 매력은 어디서 나오냐? 제가 봤을 때 지수님의 그 매력은 재윤 씨를 챙겨주는 장면에서 그게 지수님의 진짜 매력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성에게 어필하기에는 또 이성에게 또 그런 거를 또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 이분들의 단점도 나오고 이렇지만, 못을 연하 보면 여기 나온 분들이 다 선하고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 나이 때 이렇게 주변 배려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었나 싶으면 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나는 훨씬 더 아나무인이었고 더 철없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인형 뽑기 할 때 되게 조마조마했대요, 현규 씨는. 현규 씨는 진짜 보지 말라고 해서 보지 않았대. 현규 씨는 진짜 뭐랄까, 미션이 주어지면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좀 현규 씨가 하는 거 보면 여유가 없어. 좀 융통성이 없다고 할까? 그리고 조급해. 근데 뭐 이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이게 제 나이 때 나오면 이제 22영수 같은 분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2영수님도 그만큼 순수하고 그래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그랬던 거고. 그래서 지수 씨도 나도 2명 고민하고 있어서 이렇게 순서를 정했어. 지수 씨가 그냥 여기서도 돌려 말하고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그냥 나는 이상형 확고해. 나는 남자다운 사람 좋아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래서 상우님이랑 너랑 이렇게 골랐었어. 내적으로 남자다움이 결국은 그 남자다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적으로 남자다운데 하는 짓이 남자답지 못해. 물론 남자 여자를 그렇게 뭐 성별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뭐 계속 막 인정을 바라면서 막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계속 막 삐지고 막 이러면,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자꾸 막 알아달라고 하고 막 이러면 정 떨어질 수가 있죠. 되게 챙겨줘야 되고 막 이러면. 물론 적당하면 괜찮아, 적당하면. 그래서 외적인 걸로 메리트가 있어도 그거를 다 상쇄시켜버리지. 근데 그 반대로 이 사람이 뭐 외적으로 뭐 좀 왜소하고 그래도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남자답구나 걸 깨달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그 사람이 선호될 수 있죠. 여기서는 상호와 현규였는데 상호 자리를 승리가 들어오는 게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선착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응? 로직이 이상하잖아. 앞 사람이 나갔는데 왜 앞에 자리가 차 있어? 그래도 지수님은 뭔가 너랑 더 얘기하고 싶었다 이러면서 현규 씨에게 얘기를 하고요. 현규 씨 마음에 불을 지르는군요. 그래서 날 인형 뽑기 할 때 안 뽑아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되게 무서웠는데, 지수 씨는 내가 장난기가 사실 많거든. 근데 지수 씨는 장난기가 많은데 여기에 지수의 장난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장난이라는 거는, 장난을 받아준다라는 거는 장난을 캐치하는 센스와 장난만큼 받아칠 수 있는 또 센스가 있어야 되는, 그러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현규는 내가 받아줄게. 장난쳐줘. 공주야 밥 먹었어 이러면 밥 먹었어 공주 이러면서 막 공주 흉내도 내고 이러면서 지수 씨를 재밌게 하려고 애를 써요.
아, 형규도 참 애썼는데. 형규님은 밝고 이런 사람 좋고. 형규도 참 사람이 솔직해. 그리고 두 사람은 해변가로 나가는데 길이 조금 거칠어요. 그래서 지수 씨가 이제 아유 손을 잡을 법도 한데 아유 지수님도 바라는 게 너무 많네. 지금 그러면 심장마비 와 심장마비. 형규님 쓰러져. 지금 의사가 쓰러지면 누가 돌보나? 그래서 손을 잡아줄 수는 없고요. 손을 잡아줄 법도 한데 네가 더 위태로워 보이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손을 왜 안 잡아주셨나요? 근데 혼자서 알아서 뭔가 잘하려는 성향의 사람 같아서 되게 씩씩하고 그래서 뭔가 굳이 혼자 할 수 있는데 도움 필요 없다. 이게 이제 형규님의 생각이죠. 형규님의 생각인데 지수님이 이런 이미지를 좀 주는 건 사실이에요. 약간 다가올 수 있는 사람도 굳이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제가 만든 그 강의 영상 중에 저는 이게 의존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독립적인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성적으로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는 독립성이 있다고 항상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의존성이 아예 없다. 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벽을 친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강의가 있어요. 의존성의 양면성이죠. 그래서 지수 씨는 내가 널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저런데 걸어가는 것도 지수 씨가 훨씬 더 균형 감각이 좋았겠네요. 그러면 형규 씨가 더 힘들어했을 게 맞겠네. 형규 씨의 꿈이 시작되었군요. 형규 씨는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상호 씨는 잠을 자고 있네요. 상호 씨도 많이 여기서 좀 씁쓸했을 거야. 자기도 지수 때문에 고민이 많죠.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이 많죠. 하지만 라면을 먹으면서 좀 풀렸어. 누워서 막 잡념이 많으니까 라면을 먹으면서 풀어. 라면 먹으니까 지금 기분 좋아졌거든. 풀렸거든. 그러니까 또 뭐 좀 의욕이 생겼어. 그 의욕을 지금 사람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운동해 가서.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죠. 좀 우울하다. 라면 먹고 우울하면 괜찮다. 의욕이 생겼다. 그래 지금 뭘 해야 되지? 운동. 이거 얼마나 건강한 청년입니까? 그리고 이도님하고 승리님. 이 데이트가 조금 원하지 않는 데이트였거든요. 승리 씨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는 승리 씨 탓이에요. 이 전날 캐러반에서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을 안 했어. 그러니까 한다고 했죠. 자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군지는 말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도가 표현했고 이도 씨는 이때까진 처음에 첫인상은 정목이었다가 이때는 승리로 마음이 올라간 상태죠. 승리 씨가 12년간 해외 생활을 한 것이 이도님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생기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도 승리 씨가 피지컬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서 뭘 하기 전에 또 푸시업을 해가지고 펌핑을 하는군요. 이제 뭐 요가를 하고요. 그렇게 둘이서 바닷가에서 요가를 하고요. 차를 마시러 왔어요. 그래서 이도 씨가 이제 뭐 땡큐 이러면서 프로토칼어로 땡큐 알려달라. 승리 씨가 바로 이제 프로토칼어로 표현을 하고 승리 씨가 외모, 성격, 매력 중에 너는 뭐를 많이 보냐? 외모, 성격, 매력. 매력은 뭐지? 좀 애매한데? 이게 뭔가 그 문항이 세 개면 문항 세 개가 각각의 독립적이어야 되잖아. 근데 매력은 조금 앞에 거를 조금 포함하는 느낌인데 그래도 어쨌건 이해는 했으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원래는 외모, 성격, 매력. 근데 원래는 외모였지만 아닐 수도?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지금 이도 씨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원래 외모로 끌렸던 사람은 정목 씨였잖아요. 근데 지금 승리에게 끌리고 있으니까 좀 다른 부분인 거지. 그러면서 이도 씨가 첫인상 투표 누구냐? 여기에서 결국 승리 씨가 말을 해주지 않거든요. 이도 씨가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와서 이 시점에서의 이도 씨는 조금 많이 좌절했을 것 같아요. 이 시점. 정목 씨에게 뭐 고백 아닌 고백을 받는 시점 그 직전까지 이도 씨의 감정은 계속 떨어져 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이도 씨는 쟁취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살았고 남들과 다른 자신은 더 특별한 사람이고 더 잘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됐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튀는 스타일, 어떻게 보면 모쏠 연하에 가장 맞는 스타일링을 하고 왔는데 문제는 승리 씨에게 호감을 보여도 승리 씨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도 씨는 점점점 그랬다가 정목 씨가 자기에게 마음 표현을 하니까 이거가 마음이 확 풀어졌죠. 그래서 여명 씨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야 정목이 나 좋아하는 거 이 사실을 어딘가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여명 씨가 정목 씨를 좋아하는데도 가서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도 씨는 좀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자신의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점까지 쫙 떨어지다가 정목 씨한테 그걸 받으니까 확 올라가면서 그걸 좀 알리는. 지금 이도 씨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규한테 한번 오해로 해가지고 이렇게 김치국이 아니지.
이 사람이 나를 선택 왜 안 했냐라고 물어봤지만 형규는 관심이 없는 상태였지. 지수밖에 없었고 여기도 그러고 보니까 거의 지수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이도 씨에게 어떤 그 선도, 그러니까 뭔가 이 선을 확실히 그어버렸었네.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 씨가 나는 노코멘트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도 씨가 남자들은 지금 다 얘기 안 해주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만약 승리 씨가 이도 씨를 선택했다면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모두 조용조용 막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도 씨가 행동을 해? 하고 놀래요. 왜냐면 남자들이 지금 이도 씨에게 행동을 안 하고 있거든, 이 시점에서는. 왜냐면 정목 씨가 이도 씨가 마음에 있지만 정목 씨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도 씨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정목 씨 하나인데, 정목 씨가 아무것도 안 해서 이도 씨는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들이 행동을 많이 하고, 다른 연애 프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고 있죠. 지금 상호 씨도 나름 표현한다고 했지. 너랑 그래도 데이트 100%할 거야 라는 말로. 물론 지수 씨는 오해했지만 형규 씨도 어필하고 있고 승리 씨도 어필하고 있고 정목 씨는 아직 뭐 안 하고 있지만 재윤 씨 어필하고 있지. 그리고 여명 씨 그것 때문에, 재윤 씨의 어필 때문에 정목 씨랑 데이트 못해서 짜증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지금 승찬 씨는 화면에 안 잡히니까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어느 정도 마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승리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그렇구나. 이도 씨가 얼마나 이게 실망을 했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도 씨가 딱 왔을 때 모쏠 중에서 나만한 모쏠이 어딨어. 나 환승연애도 나갈 뻔한 사람인데 내가 X가 없어서 환승연애 못 나가는 거지. 나는 원래 환승연애 나갈 뻔했는데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모쏠들 중에 나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는 그런 자신감. 이 자신감은 좋죠. 이런 자신감으로 왔는데 막상 여기 왔는데 처음에 형규 해가지고 난 나겠지라고, 내가 좋지 그치, 그래서 가가지고 근데 왜 나 안 선택했어? 형규가 첫인상은 아닌데, 그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도 승리 씨에 대해서도 이 지금 승리 씨한테 이 말도 되게 충격적이지. 다들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말에 자기는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도 씨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편지 보내고 자기의 마음을 알면 자기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이도 씨도 이게 뭐 아무래도 모쏠이다 보니까 서툴러 가지고 내가 편지 보내는 것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체통 그거 받았어? 근데 승리 씨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죠. 승리 씨도 조금 더 확실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승리와 정목, 승리에게 정목 씨가 그렇게 마음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이도랑 승리 씨 사이에서도 되게 뭐랄까, 이도 씨가 많은 슬픔을 겪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도 씨가 계속해서 승리의 마음을 얻으려다가 그게 안 되고 슬퍼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는 저 질문을 듣고 더 확신하지, 실은. 이도 맞네. 이도인 걸 그 전에도 알고 있었어. 저 말을 듣고 완전히 확신하고, 그리고 왜 물어보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내 이름밖에 없던데 투승리. 계속 보는데 누구지? 그래서 그냥 계속 추측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승리는 이도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바보 연기를 택한 셈이죠. 편지다 글씨다 모른다. 이렇게 해서 이도 씨가 그냥 지쳐서 그냥 마음 쉽게 그렇게 그걸 택했죠. 그러니까 이도 씨도 그거를 알아가지고 승리 씨 안중에 제가 있다면 쉽게 저렇게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 정도 썼으면 쉽게 유추를 하죠. 유추했죠. 편지 봉투는 핑크색이었고 제가 초코 타령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초코도 이도 씨는 초코를 선물했고 승리 씨는 저걸 받으면서 단백질 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사고방식이 다른 거지. 내가 좋아하는 초코 선물했다? 받으면서 나의 운동을 위한 단백질 바? 내 흉통에는 역시 단백질 바지. 이런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동상이몽이네요. 그렇다면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도 씨는 항상 이렇게 나를 어필하는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승리 씨는 누굴까? 그래서 그때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기에서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 게 아니라, 만약 저거에서 무너질 정도였으면 야 그거 내가 준 거야 라고 해도 되잖아. 그거 야 승리야 그거 내가 줬어 어떻게 그거 모르냐 라고 해도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서 울고 슬퍼하고 그걸 또 누군가한테 말하고 이러면 승리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나중에 이제 만약 여기서 정목 씨가 없었다면 그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죠. 또 이도 씨도 모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이제 굉장히 없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지. 그거도 몰랐어? 그리고 알려줘야지. 야 그거 나야. 핑크. 몰랐구나. 핑크. 너 나한테 관심 없구나?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내 관심을 좀 알아줘. 내가 지금 데이트도 신청하고 편지도 줬는데 이게 만약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이도 씨는 여기서 억장이 와르르 2번 무너졌다고 하니까 승리 씨는
이 전부터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 이 뒤에서 이제 정목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도 씨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됐으니까 그 상황과는 다르지만 승리 씨가 지금 이도 씨의 억장을 무너뜨렸다라고까지 하는 거는 이도 씨가 너무 1인칭의 상황을 좀 크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기쁘지는 않았지만 감사했다. 지수님이 보냈다면 그건 기쁘기까지 했겠지만 그래서 계속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냥 계속 모른 척 하는 거죠. 승리 씨는 나는 이미 다른 여성이 좋다라고 그 캐러밴에서 어필을 했었고 지금 여기서는 계속 그냥 이도맘을 모른 척 함으로써 피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재밌었다. 그래서 천천히 갈래? 한 뭐 10으로 할까? 걸어가는 게 빠를 듯. 여기 잠깐만. 여기서 천천히 가면 민폐 아니에요? 이거 1차선에서 지금 옆차 욕하면서 추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외적으로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야? 여기에서 승리 씨는 나는 좀 세게 생긴 사람 좋아해. 약간 차갑게 생긴 분, 도도하게, 고양이, 고양이상. 그래서 첫인상이 도도한 고양이라면 지수 씨가 바로 떠올라서 승리 씨의 답변이 저와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이거에는 원래는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이미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재밌는데 저분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승리 씨는 다른 사람한테 뽑히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걸 이제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말했잖아, 승리 씨가 실은. 뭐 그래도 승리 씨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왜냐면 지수 씨는 이미 현규 씨를 뽑으려고 해서 뽑아서 갔으니까. 승리 씨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이거를 승리 씨는 이미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질 일인가? 그러니까 이도 씨는 이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감히 나를 넘보지 못하다가 이도가 나를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이도에게 관심이 생기고 데이트까지 신청하면 데이트하는 동안 되게 즐거우면서 왜냐면 이도 씨랑 그 데이트 그 요가 데이트를 했을 때 이도 씨는 되게 기쁘고 설렜으니까 이 사람도 그럴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승리는 지금 보통 모쏠들하고는 또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모쏠이었으면 이도 씨 생각대로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승리 씨가 그 워낙 경쟁심이 강하고 한번 지수라는 사람을 두고 경쟁이 시작돼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도 씨의 어떤 노력에도 그거를 돌아보기는 어렵죠. 승리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건 뭐 이도 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승리라는 캐릭터가 그런 거지. 그렇지만 이도 씨가 억장이 무너질 정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이도 씨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겠죠. 만약 민홍 씨였다면 뭐 억장이 와르르 무너졌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할 거는 같아. 그러니까 이 이도님은 약간 워낙 이 이도님은 항상 주인공이신 분이다 보니까 그 이런 감정 같은 것에도 주인공이죠. 여기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실현당했네. 좀 천천히 가줄래? 뒤에 있는 차들이 빵빵. 야 운전 똑바로 해 하면서 막 가는데 하지만 혼자 나는 억장이 무너졌으니까 약간 이런 영화의 한 장면 같군요. 그래서 네가 호감 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을 만약 좋아하게 되면 그러면 너는 어떡할 것 같냐? 네가 호감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어떨 것 같아? 근데 이도 씨는 슬프대요. 슬프지. 슬프죠. 좋진 않지. 승리 씨가 이제 저 말을 물어본 거는 자기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이도 씨의 얘기기도 하죠. 이도 네가 나를 좋아하지만 나는 지수 씨를 좋아하는데 괜찮겠니? 라는 말이기도 하고 나는 지수를 좋아하는데 지수가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얘기도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이도 씨는 원래는 포기하거든? 이번에는 그냥 포기 안 해보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게 뭐야? 그래, 이게 또 모쏠연하의 모쏠연하가 또 성장 드라마인 이유죠. 근데 여기 이 장면 좀 재밌어. 이도 씨가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게 뭐야? 그러니까 승리 씨가 야 이건 많이 배운다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포기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이도님이 말한 건 승리야 네가 지수 좋아해도 나는 너를 계속 좋아할 거야. 근데 승리가 그걸 배우면 어떻게 돼? 지수야 네가 현규를 좋아해도 나는 너를 좋아할 거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도씨가 아니야 야 잠깐 그건 나만 배우는 거고 너는 배우지 마. 너 배우면 안 돼. 야 나만 배워야지 무슨 소리야. 넌 배우지 마. 나만 배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내로남불은 아니지. 이도씨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야야야 너 잠깐만 이거 나만 할 거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고 너는 나 봐야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 모습만 봐줘.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멋진 나를 봐줘. 네가 그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이도씨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상대도 할 수 있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멋지게 행동하니까 이 사람이 나의 멋진 모습에 끌리겠지.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나 멋져. 포기하지 않는 나 내가 선언했어. 멋지지.
아니면 포기하지 않나 선언했어. 그러니까 알아도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세상사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나가 되면 상대도 포기하지 않는 상대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도님이 야야 너 배우지면 안 돼, 안 돼. 야 그거 네가 배우면 어떡하냐. 아니야 배우지 마. 이제 승리 씨도 옳다 잘됐다. 네가 방금 한 말대로 나도 포기 안 해. 나도 지수 포기 안 할 거야. 이도 씨가 아니야 넌 배우지 마. 넌 지수 포기해야지. 무슨 소리냐. 야 넌 좀 포기해라. 넌 좀 포기하고 나는 포기 안 하고 그래야지. 이도 씨는 저 말을 한 걸 이제 후회하겠죠. 근데 이도 씨가 저 말을 안 했어도 승리 씨는 지수 씨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 씨는 배우겠다 하고 그냥 말 돌리려고 하는데 이도 씨가 아니야 너 배우지 마. 할 정도로 배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도 씨가 승리 씨를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왜냐하면 승리 씨는 오늘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매너도 좋았고 대화도 좋았고. 근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한테 호감이 없다는 걸 눈치챘는데 같이 있는 게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물론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성실한 이도 씨에게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승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도 씨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야. 형규도 승리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데이트를 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는 노력한다고 하는 건데 처음에 승리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도 뺏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안 된 거죠. 그 최선을 다하는 게 뭔가 상대에게 어필이 될 만한 그런 스타일링 이런 걸 통해서 승리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 씨를 거의 안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뭔가 혼자 속상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주의를 하려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고 이때 잔인하다고 느꼈어요 표현을 여기서 한번 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게 어떤 연민을 느낄 때쯤에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상호 씨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는 다시 웃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즐겁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담당하고 있는 상호 씨. 상호 씨에게 지금 외출 준비를 한 뒤 보내드린 주소로 이동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 빨리 샤워해야겠다. 빨리 샤워하고 조금 이렇게 쉬다가 나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상호 씨는 아유 일단 쉬자. 여기에서 이제 여자 매기가 등장을 하죠. 그때 여자 매기의 첫 마디 곤니치와 그 다음으로 이제 4화로 넘어가는데요.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